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친상을 당해서 참 나오지 못했고요. 박영선 의원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문상에 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뉴스공장팀은 안 오셨던데. 안 왔더라고요, 문자가. 그래서 말하는 뜻인 줄 알고 안 갔습니다, 저희는. 아시면서도 안 오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홍준표 대표? 네, 홍준표 대표 안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못 말려요.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굳이 방송에서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가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죠. 사이가 안 좋아서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건너뛰었기 때문에 밀려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할까요? 밀렸던 것부터? 아니면 최근 것부터 할까요? 역순으로. 그거야 사회자 맘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제일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경원 의원님이 핫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핫. 예. 아이스하키 단일,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로. 그래서, 이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올림픽위원 자격. 청원도 올라가고 그래서 청와대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자, 이제 일단 본인 입장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원식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우리 여권 인사들께서 제가 북한 팀이 오는 것조차를 반대했던 사람으로 호도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요. 저만큼 북한 선수단이 이 평창 올림픽에 올 수 있게 하는 노력을 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고요. 또 정말 오랫동안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국제장애인 올림픽 IPC 집행위원 전 세계의 집행위원은 10명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도 선거를 나가서 당선된 다음에 정말 그 IPC 집행위원으로서 또 제가 IOC의 장애인 스포츠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자격으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을 위해서 정말 애썼고요. 그 가운데 제가 2012년에 런던 패럴림픽에 가서도 북한 선수단 오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한 것은 북한 선수단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요. 남북 단일팀을 반대했던 것이고 남북 단일팀을 왜 반대했느냐.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것,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입니다. 공정. 이것을 공정에 반해서 급박하게 우리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한 이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무산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북한 선수들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국제 스포츠계에 여러 가지 제가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전달하는 거. 우리 국민들도 70% 가까이 또 어떤 여론조사는 80%더라고요. 반대하시는 것을 표시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주시네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요. 충분히 이제 공격을 많이 온라인에서 저는 받았고. 사실 많은 부분이 오해가 있고 그 오해를 우리 여권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상당히 그런 오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지금. 제가 좀 이 부분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만큼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저 자부합니다. 정치인 중에서 저만큼 열심히 일한 제가 알겠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좀 이랬어요. 첫째 이제 왜 그러셨나 굉장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창올림픽 이 위원이라는 것이 이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이견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의를 통해서 조직위원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 것이 좀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 하나 하고. 왜 국제적으로 끌고 나갔느냐?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IOC가 이미 이제 남북 단일팀을 승인을 한 상태잖아요. 승인하기 전에 보냈습니다. 승인하기 전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내용을 잘 모르시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전에 보내셨는데 제가 IOC가 그 며칠 전에 IPC 쪽이나 그쪽을 뒤늦게 알려진 거군요. 그러니까 승인 아니요. 그때 바로
저희가 보냈을 때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승인 최종 회의가 나오기 전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러면 우리 IOC 조직위 입장에서 내에서도 저 위원장 편지를 받고 나서도 승인을 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IOC 의 IOC가 이 올림픽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평화에 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올림픽이라는 것이 고대부터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서로 정쟁을 자제하고 그렇죠. 휴전을 하자라는 이 정신이 아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정신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작년 11월 달에 유엔이 이 평창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아니 채택을 그거 저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휴전을 위한 상징이 뭐냐? 이게 남북 단일팀이다. 아니죠. 이제 IOC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아니죠. 하고 있는 IOC는 뭐 우리 정부의 네. 입장을 대변해주고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요. 저는 이희범 조직위원장님께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IOC가 승인 결정하기 전에 IOC 회의 이전에 제가 이미 사신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성공을 위해서는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 선수단이 많이 오는 거. 제가 보니까 IOC가 생각보다 북한 선수단을 여러 가지 종목에 5가지 이벤트인가요? 허용을 했습니다. 전 그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단일팀이라는 게 하나의 상징성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벤트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상징성이 선수들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저는 3명씩 어제 출전 기회를 대통령께서도 다 탈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반대하는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아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죽 여론이 그거는 밀렸으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생각합니다. 아니, 여론에 제가 보니까 밀려서라기보다는 제가 문재인 보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원래 이런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다수가 이거는. 찬성하더라도 소수가 이거는 반대하면 보니까 그것을 가서 협상을 아니, 하고 와라. 제가 이제 이런 5.1 채널 가동 중입니다. 이번에 이 전체적으로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여권의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은 전부 문재인 정부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마식령, 그다음에 금강산 이게 다 보면 공약에 있더라고요. 남북 단일팀. 아니 제가 언제 북한 선수단 오는 거 반대하나요? 저는 패럴림픽도요. 공약이라는 것은 지키기 아니, 위해서 근데 중요한 얘기하는 것은 것이고 공약을 위해서 그 공약이라는 한마디로 것이 이 부당하게 선수들의 희생을 강요했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런 발표를 하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를 갖다가 아니 왜 호도하는지 왜 오해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정말 자, 그러면은 답답하더라고요. 가장 호도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남북 단일팀을 반대한 건데 북한 선수단이 오는 것을 반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네. 한마디 더 해주시고. 저는 이 남북 단일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평창 올림픽이 평화로 치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다. 그런데 다만 그 소수라고 무시하지 않고 사전에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그러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의원님한테 나경원 의원님한테 여쭤보자면 단일팀을 만드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메시지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혹은 뭐 충분히 한국 선수단에게 설명을 했어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정부가 인정했단 말이죠. 그게 잘 됐다 하더라도 단일팀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네. 충분히 그런 메시지 전달을 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는 미리부터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미리 준비하는 그러니까 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굳이 왜 단일팀을 하냐는 말이에요. 제 그래도 말씀은. 이제 예를 들면 그것이 평화 올림픽의 상징이 아니라는 평화를 거죠. 상징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정치인들의 저는 정치 이벤트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렇진 궁금한 건 한 가지예요. 네. 아니 그런 절차적 문제나 뭐 설득의 문제 절차적 있었다고. 문제, 설득의 문제가 그거가 잘 됐으면 잘 아니, 됐다 하더라도 단일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단일팀은 미리 준비해서 우리 선수들에게 예측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 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 절차적 문제를 어디까지의 절차적 문제로 생각하느냐에 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같이 급박하게 한두 달을 남겨놓고 그건 한 이해했는데 것은 그게- 아니지만 그게 만약에 뭐 아니었다면.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럼 그거 지금 절차의 문제다. 상황 자체가 그 1년 자체는- 전부터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니, 그렇다면 또 이거는 안 하는 게 지금은 맞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북한 아이스하키 팀이 와서 같이 지금 이제 합숙 훈련을 대통령께서 하고 있지 사과하신 않습니까? 거는 얼마나 그래서 여론이 나쁜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것에 말씀하시고. 대한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만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운동하는 네. 선수들의 그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 그래요. 아이가 아이스하키를 옛날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 심정은 선수 너무 그런 잘 거 알고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아이스하키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제가 우리 노력이 패럴림픽 필요하다는 것도 선수들, 잘 알지만 올림픽 선수들 그 많이 심정은 제가 옆에서 다 봐왔기 이해합니다.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정은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지금 이해합니다. 네. 스포츠 선수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아는 당으로 지금 거듭났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니 그리고 너무 이거를 김어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너무 것도 저는 좀 저 이게 약간 편파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편파적입니다. 아니 근데 심하게 편파하신 것 같아요. 제가요 자,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자, 다음 주제로 자유로운 이제 올림픽 넘어가야 될것 위해서 같습니다. 일했습니다. 편파적인데 안 편파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편파적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근데 나경원 의원님에게 충분히 발언 기회를 더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해명 기회와. 네. 이거 이제 납득하냐 못하느냐는 청취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자, 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근에는 이제 마식령 스키장 얘기도 있고 뭐 북한이 취소한 문제도 있고 하는데 통틀어서 그냥 최근에 이 올림픽 관련해서 거기에 따라 붙고 있는 남북 관계 사이에 벌어진 일들 해서 논평하실 거 있으십니까? 뭐 제가 박영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이제 계속 우리나라 선수단이 그 마식령 스키장을 이제 연습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텔레비전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선수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호기심 어린 눈.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평창 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지면 우리들의 어떤 그 미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냐. 그리고 특히 세계에서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을 주목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과연 한반도가 평화 체제가 정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참 제가 박영선 의원님 좋아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꿈이 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는 정말 북한의 갑질 중에 갑질, 정말 갑질 북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말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금강산은 한다 그랬다 하루 전에 취소를 하고요. 마식령은 우리 대표 선수는 아무도 안 갑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자랑하는 김정은의 치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개막식 전날, 하루 전날 북한 군 창건 기념일을 4월 15일마다 매년 행사하던 걸 올해 2월 8일로 갑자기 바꿔서 하루 전에 열병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 듣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그러면 결국 그 열병식을 하고 나서 평화올림픽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북한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것인지. 북한 주도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 대해서요. 저는 예를 들면요. 집안에서도 형님이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생이 와서 앵앵거리면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앵앵거리면. 그게 중요한 건요. 북한은 더 큰 북한이 것을 형님이라고 얻는다. 생각하지 우리를 형님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약간 뭔가 좀 그 손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말에도 일보 전진을 위해서는 반보 후퇴하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잠시 좀 저는 더 크게 베풀고 크게 얻는다. 저는 이런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전부터요. 교류를 통한 변화, 접근을 통한 변화주의자입니다. 저는 통일에 있어서도 교류와 접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류를 위한 교류를 위해서 한마디로 아무런 원칙 없이 나경원 의원님은 하자는 대로 평양 하는 안 가보셨죠? 저는 평양을 가봤어요. 평양 안 가봤습니다. 대성만 가봤습니다. 평양을 가봤는데 2002년도에 서울 평양 위성생 방송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은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면 뭐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평양 가서 정말 정말 여기는 정말 못 살 때구나 이제 이렇게 느낀 것이 제가 방송 전에 그 문까지 감금당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원고를 내놔라. 그래서 내 원고는 내 머릿속에 있다. 제가 이러고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형님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끌고 가서 이것을 세계의 어떤 그 상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더 큰 대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병식을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하고 말씀 안 요 드리겠습니다. 사안은. 걱정됩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두 분이 마침 또 여성 의원이라 이 사안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서지현 검사를 통해 드러난 이제 이 성추행 의혹 그리고 폭로 요건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이 각자 하실 말씀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요, 검찰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이 상명하복 문화라든가 또 이 어떤 자정 능력이 없는 검찰의 문화 조직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검찰이 특히 이제 이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조문에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 하면서 없애버렸는데, 이런 상명하복 문화와 그다음에 무소불위의 권력,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움켜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검사는 이 수사를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했습니다. 공수처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조직의 입장입니다. 속성도 바꿔야 된다, 이게. 네. 예, 저는 조직과. 사실은 일단 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용기를 더 칭찬해야 되는 것은 상명하복의 이러한 검찰 조직에서 이런 용기를 내는 것은 어떻게 굉장히 힘든 보면 일이죠. 네. 다른 조직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사회에 결실 있는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어야 될 것인가. 네. 저는 이러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이런 성 문제, 특히 이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 쪽으로 가는 거는요, 좀 정말 뜬금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검찰이라서 더 그랬다? 물론 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칭찬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공수처 사안도 아니에요. 공수처 그동안 법안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 제가 법안, 주장하는 거는 네, 이 사안이 기소권과 아니라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권이 경찰에 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검사들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 내에는 이런 어떤 성범죄와 관련된 것을 고발하는 고발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은 스스로 이제 이런 자정 능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발센터를 운영한 후에 상당히 이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그런 조직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고발하는 고발센터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내에 이제 그러한 문화 변화, 그러니까 바뀌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검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정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것을 좀 더 크게 물론 네. 검찰 내에 조직을 바꾸는 부분도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조희진 검사장이 이제 단장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 내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에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 약간 곤혹스러운 게 사건에 연루돼서 언급되는 이름 중에 최규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되나요? 아니 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제가 이렇게 내지 최근에 않았던 걸로 제가 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체크 못했는데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늦게는 냈을 거예요 아마. 매우 다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리고 논평을 이제 내지 자유한국당이 않았을까? 검사 출신들이 많죠. 구성비를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자꾸 하시지 말고요.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보단 검사 출신이 많고 한데 네. 이제 근데 민주당에는 그중에 민변 지금 출신이 많으신 것처럼 그 중에 이렇게 이제 이 최교일 검사는 제가 알기에는 그래도 비교적
그 선한 검사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도 저는 이번에 이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솔직하게 본인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검찰국장으로서 아마 그 사건을 그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친상을 당해서 참 나오지 못했고요. 박영선 의원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문상에 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뉴스공장팀은 안 오셨던데. 안 왔더라고요, 문자야. 오지 말라는 뜻인 줄 알고 안 갔습니다, 저희는. 뭐 아시면서도 안 오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홍준표 대표요? 네, 홍준표 대표 안 오셨더라고요. 아, 그분은 정말 못 말려요.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뭐 굳이 방송에서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가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죠. 사이가 안 좋아서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자, 거기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건너뛰었기 때문에 밀려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할까요? 밀렸던 것부터? 아니면 최근 것부터 할까요? 역순으로. 그거야 사회자 맘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제일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경원 의원님이 핫했을 때가 있습니다. 핫. 예. 아이스하키 단일,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로. 그래서, 이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올림픽위원 자격. 뭐 청원도 올라가고 그래서 청와대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자, 이제 일단 본인 입장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원식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우리 여권 인사들께서 제가 북한 팀이 오는 것조차를 반대했던 사람으로 호도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요. 저만큼 북한 선수단이 이 평창 올림픽에 올 수 있게 하는 노력을 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고요. 또 정말 오랫동안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국제장애인 올림픽 IPC 집행위원 전 세계의 집행위원은 10명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도 선거를 나가서 당선된 다음에 정말 그 IPC 집행위원으로서 또 제가 IOC의 장애인 스포츠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자격으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을 위해서 정말 애썼고요. 그 가운데 제가 2012년에 런던 패럴림픽에 가서도 북한 선수단 오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반대한 것은 북한 선수단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요. 남북 단일팀을 반대했던 것이고 남북 단일팀을 왜 반대했느냐.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것,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입니다. 공정. 이것을 공정에 반해서 급박하게 우리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한 이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무산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북한 선수들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국제 스포츠계에 여러 가지 제가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전달하는 거. 우리 국민들도 70% 가까이 또 어떤 여론조사는 80%더라고요. 반대하시는 것을 표시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죽 여론이 밀렸으면 지금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밀려서라기보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원래 이런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다수가 찬성하더라도 소수가 반대하면 그것을 가서 협상을 하고 와라. 제가 이번에 5.2 채널 가동 중입니다. 이번에 이 전체적으로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여권의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은 전부 문재인 정부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마식령, 그다음에 금강산 이게 다 보면 공약에 있더라고요. 남북 단일팀. 아니 제가 언제 북한 선수단 오는 거 반대하나요? 저는 패럴림픽도요. 공약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공약을 위해서 그 공약이라는 것이 그 부당하게 선수들이 희생을 강요했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런 발표를 하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를 갖다가 아니 왜 호도하는지 왜 오해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답답하더라고요. 가장 호도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남북 단일팀을 반대한 건데 북한 선수단이 오는 것을 반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주시고. 저는 이 남북 단일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평창올림픽이 평화로 치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다. 그런데 다만
그 소술하고 무시하지 않고 사전에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그러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의원님한테 나경원 의원님한테 여쭤보자면 단일팀을 만드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메시지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혹은 뭐 충분히 한국 선수단에게 설명을 했어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정부가 인정했단 말이죠. 그게 잘 됐다 하더라도 단일팀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네. 충분히 그런 메시지 전달을 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는 미리부터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미리 준비하는 그러니까 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굳이 왜 단일팀을 하냐는 말이에요. 제 그래도 말씀은. 이제 예를 들면 그것이 올림픽의 상징이 아니라는 평화를 거죠. 상징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정치인들의 정치 이벤트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건 한 가지예요. 네. 아니 그런 절차적 문제나 뭐 설득의 문제 절차적 문제, 설득의 문제가 그거가 잘 됐으면 잘 아니, 됐다 하더라도 단일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단일팀은 미리 준비해서 우리 선수들에게 예측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 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 절차적 문제를 어디까지의 절차적 문제로 생각하느냐에 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이 급박하게 한두 달을 남겨놓고 그건 하는 이해했는데 것은 그게 아니지만 그게 만약에 뭐 아니었다면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럼 그거 지금 절차의 상황 문제다. 자체가 그 1년 자체는- 전부터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니, 그렇다면 또 이거는 안 하는 게 지금은 맞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북한 아이스하키 팀이 와서 같이 지금 이제 합숙 훈련을 대통령께서 하고 있지 사과하신 않습니까? 거는 얼마나 그래서 여론이 나쁜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것에 말씀하시고. 대한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만큼 얘기하고 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제가 주시네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요. 충분히 이제 공격을 많이 예, 온라인에서 저는 받았고 사실 네. 많은 부분이 오해가 있고 그 오해를 우리 여권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상당히 그런 오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눈이 합니다. 똥그레져가지고 지금. 제가 근데 좀 저는 아니 이 부분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만큼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저 자부합니다. 정치인 중에서 저만큼 근데 이제 열심히 일한 제가 알겠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좀 이랬어요. 목입니다. 첫째 이제 뭐 왜 그러셨나 네. 굉장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창올림픽 이 위원이라는 것이 이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이견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의를 통해서 조직위원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 것이 좀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 하나 하고. 왜 국제적으로 끌고 나갔냐?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IOC가 이미 이제 남북 단일팀을 승인을 한 상태잖아요. 승인하기 전에 보냈습니다. 승인을 하기 전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뭐 내부적으로는 그거는 제가 잘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내용을 잘 모르시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분명히 그러면 승인하기 전에 보내셨는데 회의가 전에 있기 보내셨는데 제가 IOC가 그 며칠 전에 IPC 쪽이나 그쪽을 그게 뒤늦게 통해서 알려진 거군요. 그러니까 예, 승인은 아니요. 그때 바로 저희가 보냈을 때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승인 최종 회의가 나오기 전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러면 우리 IOC 조직위 입장에서 내에서도 저 위원장 편지를 받고 나서도 승인을 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IOC의 IOC가 이 올림픽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평화에 있다. 저는 그리고 저는 그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 올림픽이라는 것이 고대부터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서로 정쟁을 자제하고 그렇죠. 휴전을 하자라는 이 정신이 아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정신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작년 11월 달에 유엔이 이 평창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아니 그거 채택을 저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휴전을 위한 상징이 뭐냐? 이게 남북 단일팀이다. 아니죠. 이제 IOC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아니죠. 하고 있는 IOC는 것이다라고 저는 IOC는 생각하고 뭐 우리 있습니다. 정부의 네. 입장을 대변해주고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요. 저는 이희범 조직위원장님께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IOC가 승인 결정하기 전에 IOC 회의 이전에 제가 이미 사신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성공을 위해서는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 선수단이 많이 오는 거. 제가 보니까 IOC가 생각보다 북한 선수단을 여러 가지 종목에 5가지 이벤트인가요? 허용을 했습니다. 전 그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단일팀이라는 잘못된 게 하나의 상징성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벤트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상징성이 선수들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박탈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반대하는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예를 들면요. 집안에서도 형님이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생이 와서 앵앵거리면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앵앵거리면. 네. 그게 중요한 건요. 북한은 더 큰 북한이 것을 형님이라고 얻는다. 생각하지 우리를 형님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약간 뭔가 좀 그 손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말에도 일보 전진을 위해서는 반보 후퇴하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잠시 좀 저는 더 크게 베풀고 크게 얻는다. 저는 이런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전부터요. 교류를 통한 변화, 접근을 통한 변화주의자입니다. 저는 통일에 있어서도 교류와 접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류를 위한 교류를 위해서 한마디로 아무런 원칙 없이 나경원 의원님은 평양 안 가보셨죠? 저는 평양을 가봤어요. 평양 안 가봤습니다. 대성만 가봤습니다. 평양을 가봤는데 2002년도에 서울 평양 위성생 방송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은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면 뭐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평양 가서 정말 정말 여기는 정말 못 살 때구나. 이제 이렇게 느낀 것이 제가 방송 전에 그 문까지 감금당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원고를 내놔라. 그래서 내 원고는 내 머릿속에 있다. 제가 이러고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형님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끌고 가서 이것을 세계의 어떤 그 상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더 큰 대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병식을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하고 요사는 걱정됩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두 분이 마침 또 여성 의원이라 이 사안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서지현 검사를 통해 드러난 이제 이 성추행 의혹 그리고 폭로 요건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이 각자 하실 말씀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요, 그 검찰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이 그 상명하복 문화라든가 또 이 어떤 자정 능력이 없는 검찰의 문화 조직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검찰이 특히 이제 이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조문에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 하면서 없애버렸는데 이런 상명하복 문화와 그다음에 그 무소불위의 권력,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움켜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그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검사는 이 수사를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했습니다. 공수처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조직의 입장입니다. 속성도 바꿔야 된다 이게. 네. 예, 저는 조직과. 사실은 일단 이 운동하는 선수들의 그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 아이가 아이스하키를 옛날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 선수 너무 그런 잘 거 알고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스하키라는 게 너무나 힘들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지만 올림픽 선수들 그 많이 심정은 제가 옆에서 다 봐왔기 이해합니다.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정은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지금 이해합니다. 네. 스포츠 선수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아는 당으로 지금 거듭났습니다. 아니, 그리고 너무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저는 좀. 저 이게 약간 편파인 것 같아요. 저는 편파적입니다. 아니, 근데 심하게 편파신 것 같아요. 제가요, 자,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자, 다음 주제로 올림픽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편파적인데 안 편파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편파적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근데 나경원 의원님에게 충분히 발언 기회를 더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해명 기회와. 네. 이걸 이제 납득하냐 못하느냐는 청취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자, 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근에는 이제 마식령 스키장 얘기도 있고 뭐 북한이 취소한 문제도 있고 하는데 통 털어서 그냥
최근에 이 올림픽 관련해서 거기에 따라붙고 있는 남북관계 사이에 벌어진 일들 해서 논평하실 거 있으십니까? 뭐 제가 먼저 박영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이제 계속 우리나라 선수단이 그 스키 마식령 스키장을 이제 연습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텔레비전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선수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호기심 어린 눈.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평창 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지면 우리들의 어떤 그 미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냐. 그리고 특히 세계에서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을 주목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과연 한반도가 평화 체제가 정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참 제가 박영선 의원님 좋아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꿈이 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는 정말 북한의 갑질 중에 갑질, 정말 갑질 북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말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금강산은 한다 그랬다 하루 전에 취소를 하고요. 마식령은 우리 대표 선수는 아무도 안 갑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자랑하는 김정은의 치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개막식 전날, 하루 전날 북한 군 창건 기념일을 4월 15일마다 매년 행사하던 걸 올해 2월 8일로 갑자기 바꿔서 하루 전에 열병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 듣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그러면 결국 그 열병식을 하고 나서 평화올림픽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북한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것인지. 북한 주도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 대해서요. 저는